코스닥에서 3분기 영업 잠정 실적을 일찍 공시한 기업 중 테크윙 2022년도 3분기 실적을 소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상반기 분석 내용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5.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7.8%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3분기 실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3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15.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7.8% 증가했고 연간 매출액은 한 2,700억 예상이 됩니다. 원가회계 손익계산서로 개별 손익계산서인데요. 매출이 37.5% 크게 증가했고 매출원가는 22.5% 증가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했죠. 그래서 매출총이익은 65.2%가 증가했고 판매관리비는 10.2% 적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116%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매출원가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의 1차 관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또 분석해 보는 것으로 분석해서 스루풋 회계로 결과적으로는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미리 스루풋 회계 손익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8%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가하고 유사하게 상승한 그런 수준이고요. 그래서 스루풋은 56.6%가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7% 상승했고 운영비용은 1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번 돈이 많고 쓴 돈은 적기 때문에 생산성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1.9로. 그리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4억 8,100만 원 더 많이 이익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는 거꾸로 26억 원가량 더 적은데 이런 경우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상승했을 때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가 18억 원 감소한 것이 나타나고요. 전년도에는 108억 원 증가한 거로 나타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1차 관문에서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25.4%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6%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율이 26%로 2% 증가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인플레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이 과연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좀 흥미로운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210억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전년보다 7.3% 증가했고 직원 수는 54명이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3,400만 원으로서 연간 한 6,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아마 저임금 신입사원들이 많이 또 대거 퇴출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외주비는 23.3%가 증가했는데요. 이 외주비가 많을수록 아마 재고 납기 달성률은 늦어진다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15억 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BWCAI의 증감, 대표적으로 원재료의 증감액 포함해서 저장품, 미착품 이런 거 포함인데요. 이것을 감감하면은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일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단계, 3단계까지 이렇게 왔을 때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할 수 있느냐 하면은 가정하지 않는 거로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검증이 된다고 해도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cep티시즘 정신에 의해 가지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의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매출 원가는 뭐 뒤로 치나 앞으로 치나 맞다라고 주장은 하겠죠.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0.1회전 정도, 0.16회전 상승을 했습니다. 수르픈율은 7% 상승했고요. 이렇게 동일 방향의 상승이면은 매출원가 매출원가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다.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제조원가의 왜곡 때문에 완벽하게 투명 가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보려는 거죠. 또 무슨 문제가 없겠냐 하고서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그 백데이터로서 입증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임팩트라는 게 미래 가치로 만들어 본 건데요. 83.4% 그 상승을 해서 주가 상승 요인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1.5회전으로 좋아졌고요.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건 바람직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걸 보면은 맨 밑에 있는 메인 파워 아웃사이드라는 원재료만 20.2%, 그 매입 비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하락은 입증이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품 가격은 회사가 표현하기를 제품 가격이 노출이 되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돼요. 공시를 안 하고 있다. 그래 이런 의사표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거는 주주들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방위산업이 아니되면은 우리가 어차피 공개기업이라고 상장기업이라고 그러면 밝혀야 되고 판매 가격 자체가 그 경쟁 요인이다 그런다면은 그런 것은 좀 비밀이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가 그렇게 그 대단한 거라고 그 판매 가격을 그 노출을 안 시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 매출원가 그 총 제조 비용이 15억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의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3분기 거로 봤을 때 한 2,750억 정도 예상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계약이 내부 의사결정으로 그냥 본다 그러면 2,700억 정도 하는데 3분기 예상을 봐서는 한 2,750억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한 매출을 2%만 더 노력을 해서 증가를 시켜보자. 이랬을 때 이 경우는 재고가 감소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봤을 때. 그래서 매출이 2%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뭐 크게 증가는 안 하고 한 5% 정도 증가하는 거로 제한 가격에 비해서는 재고가 이 증가함으로 인해가 아니 감소함으로 인해서 매출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증가를 기대한 만큼은 안 오른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풋 회계 쪽에서는 원재료 연동형이라는 말을 제가 붙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적절히 처음부터 2,750억 정도는 나오는데 원가 회계가 2,700억으로 했으니까 그대로 원가 회계로 판매 가격을 한다 그래도 한 674억 원 남는 거로 계획보다는 떨어지지만은 그러면은 더 이익을 내보자고 한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재고 회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거를 한 7.1%만이라도 더 증분시켜보자. 이렇게 된다면은 매출 효과는 10.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6.3%가 더 증가해서 한 879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거로 그렇게 뭐 긍정적인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 3천억까지 할 수 있으려는지 좀 두고 보도록 하죠.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5,700원이나 떨어졌고요. 장부 가격 대비 47%뿐이 되질 않습니다. 영업 실적은 왜 좋은데 그렇게 떨어지는지 저 같은 사람의 수준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좀 없는 그런 부분이죠. 퍼를 T4라고 변형해서 평가를 해보면은 14.6에서 2.8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로 봐서도 주가는 하락할 요인이 분명히 또 있었다. 이렇게 또 해석도 되긴 됩니다. 5% 이상 주주비용을 보면 나윤성 씨가 12.5%고요. 전인구 씨라는 분이 5.57%. 회사가 표현하기로는 어떤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어떤 개인 투자자가 이만큼 많이 100만 8만 주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5% 이상이 되니까 공시내용에 집어넣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5.15%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조금 관심이 있는 기업으로 봐지네요. 이상 3분기 영업 잠정 실적을 일찍 공시한 IPC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만은 상반기 실적을 슬프 특혜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